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MLab 세미나 발표자를 맡게 된 최영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의 제목은 Mitigating Propagation Failures in Physics-Informed Neural Networks Using Retained Release Sampling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ICML 2023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먼저 발표하기에 앞서서 오늘 발표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인트로덕션에서 PDE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PDE를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PDE를 푸는 방법 중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방법인 Physics Informed Neural Network, PIN이라고 불리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의 메소드 그리고 실험,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드려야 할 것은 먼저 PDE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PDE는 이제 두 개 이상의 저희가 어떤 모르는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함수와 그것의 편미분 값들로 이루어진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만 들으면 사실 느낌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이 unknown 펑션 그 두 개 이상의 베리어블을 갖는 unknown 펑션을 이 x, y라는 베리어블을 갖는 unknown 펑션 u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DE는 다음과 같이 이 u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과 y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의 합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도 이제 PDE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x, y에 대해서 각각 한 번씩 미분된 것과 그리고 그 저희가 이 u 그 자체를 더한 것 역시 PDE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PDE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 PDE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DE가 중요한 이유는 PDE는 실제 저희가 실제 세계의 물리 현상들을 잘 어, 디스크립트 할 수 있는 디스크립션 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네, 실제로 이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은 어떤 유체의 흐름이나 아니면 열의 전달이나 아니면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와 같은 것들을 이제 PDE를 통해서 어, 묘사하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지금까지 이제 과학이 발전한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PDE는 저희 현실 세계의 물리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PDE도 결국에는 이큐에이션이기 때문에 어떤 해가 존재할 텐데요. 이 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한 이해를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디 힛 이큐에이션이라는 건데요. 1차원 상에서 즉 직선상에서 저희가 시간에 따라서 열이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PD이고요. 그리고 이때 PD의 솔루션은 UT, X 즉 저희가 이전에 unknown 펑션이라고 정의했던 이 U가 PD의 솔루션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원디 힛 이퀘이션 상에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저희가 이제 t라는 시점 그리고 x라는 위치 상에서 어떤 온도를 갖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펑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D의 해를 구하는 데는 사실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바로 첫 번째가 이니셜 컨디션이고 두 번째가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먼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이니셜 컨디션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니셜 컨디션은 단순히 t는 0초일 때 저희에게 이 초기에 온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저희가 이 u0, x의 값들을 모두 알려주는 것을 이제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것인데요. 바운더리 컨디션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먼저 설명하고 다시 이전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은 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바운더리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떤 물리적 현상을 분석할 때는 사실 무한대의 도메인에서 하지 않고 도메인을 딱 정해놓고 그 도메인에서 이 물리적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원디를 설명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어떤 직선상에서의 직선 도메인 상에서의 경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관심 있는 영역이 이만큼, 그러니까 즉 이렇게 이 직선상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의 바운더리는 이 양 끝 지점을 바운더리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2차원으로 확장하게 된다면 이 각 모서리를 바운더리라고 부르고 3차원인 경우에는 그 각 면들을 바운더리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바운더리가 왜 중요하냐면 바운더리는 사실 저희가 관심 있는 영역과 관심이 없는 영역에 접해 있는 부분이고요. 이 접해 있는 부분에서 어떤 인터랙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통해서 그 상호작용을 이제 알려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부로부터 어떤 힘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열이 들어온다든지 심지어는 외부와 어떤 인터랙션이 없다라는 조건도 역시 바운더리 컨디션을 통해서 저희가 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쉬운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저희가 원디 힛 이퀘이션을 지금까지 고려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왼쪽 바운더리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계속해서 불을 때우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 바운더리에서는 차가운 얼음을 계속해서 이제 녹지 않는 얼음을 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은 저희가 시간에 상관없이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100도의 열이 계속해서 100도의 열이 계속해서 온도가 유지된다라고 이렇게 바운더리 컨디션을 줄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이제 저희가 계속 얼음을 대고 있으니까 이 바운더리에서는 계속해서 0도로 온도가 유지된다라는 식으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초기에 어떤 온도의 초기의 온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각 끝점들에서 이 각 끝점들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 PDE의 솔루션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DE의 솔루션을 저희가 이제 T와 X축에 따라서 이제 간단히 표현해 보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것처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솔루션을 구하게 되면 임의의 T와 그러니까 임의의 시점 그리고 임의의 위치에서 저희가 온도를 어떻게 가질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학적으로 의미 있는 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2차 방정식 같은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저희가 식의 전개를 통해서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식의 전개를 통해서 어, 해를 구하는 것을 그 어널리티컬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PDE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식의 전개를 통해서 어널리티컬 솔루션을 구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뉴메리컬 메소드를 이용해서 근사해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원 다시 한번 이제 원디 힛 이퀘이션에서 어떻게 뉴메리컬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뉴메리컬 메소드에서는 미분값을 근사하게 됩니다. 미분값을 근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과 같이 저희가 U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저희는 이 H를 충분히 작게 해준다면은 이 미분값을 다음과 같이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X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 X로 U를 X로 미분한 것을 다음과 같이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연속적인 필드를 이렇게 부분으로 즉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한 거고요. 이 디스크리트한 인터벌 간의 기울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 그레디언트를 저희가 이 x에 대한 미분값을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PDE의 솔루션을 찾아가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이 두 지점의 기울기를 통해서 이 첫 번째 보이는 이 지점에서의 그 x 데리베티브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지점을 통해서는 이 두 번째 지점에서의 그 편미분 값을 저희가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식을 통해서요. 그러면은 저희가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근사한 데리베티브를 가지고 어, 다시 한번 그
다시 한번 그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이렇게 이계 미분을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이렇게 이런 동작을 이 전체 필드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저희가 전체 필드에 대한 이계 미분을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x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다 어프록시메이션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h라는 시점에서의 온도를 근사해서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식은 다른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u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을 다음과 같이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이제 여기에 대입하고 그리고 ut 플러스 h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 저희는 이 u0, x는 저희가 이니셜 컨디션으로 주어졌던 값들이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항은 저희가 이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다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이 두 개 모두 알고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동작을 수행해주면 저희가 임의의 시점 t에 대해서 어떤 온도를 가지는지를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뉴메리컬 솔루션을 구하게 됐을 때 저희가 어, h가 작을수록 작은 에러를 보여주고요. 그렇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작은 에러를 보이지만 굉장히 큰 코스트를 가지게 됩니다. 큰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뉴메리컬 메소드의 단점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이전에는 1D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물리 현상은 3D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러한 인터벌을 나누는 것이 상당히 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에 더 영향을 크게 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 뉴메리컬 메소드를 통해서 PD를 푸는 것은 사실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인터벌을 이제 구해주는 적절한 인터벌을 부여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작업인데요. 그것은 이제 공학적인 분야에서 하나의 연구 주제일 만큼 굉장히 복잡하고 도메인 논리지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적절한 인터벌을 부여해줬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 그 PD를 푸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또한 이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L 도메인에서는 이렇게 그 타임 코스트가 크게 드는 것을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풀어보자라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는 세팅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희에게 어떤 PD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어떤 이니셜 컨디션과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다고 했을 때 저희의 목적은 어떤 이 PD의 해를 근사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아키텍처 중 하나가 임플리시트 뉴럴 레프레젠테이션인데요. 임플리시트 뉴럴 레프레젠테이션은 이 중앙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어떤 좌표를 넣어줬을 때 그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해당 좌표의 이제 시그널에 대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고려했던 1D 힛 이퀘이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시점과 그리고 어떤 직선상에서 임의의 위치를 저희 그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줬을 때 해당 지점에서 아웃풋 시그널로 나오는 것은 이제 어떤 온도를 가져야 하는지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임플리시트 뉴럴 레프레젠테이션을 보통 학습시킬 때는 이 t, x에 대응되는 u t, x가 이제 충분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당장 갖고 있는 이 u t, x들은 사실 이니셜 컨디션과 바운더리 컨디션에서만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어프록시메이션 하고 싶은 것은 이 전체 필드를 다 어프록시메이션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렇게 X침 부분, 즉 이니셜 컨디션과 바운더리 컨디션에서만 이 UT, X가 UT, X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 INR을 통해서 이 전체 필드를 학습시키는 데는 아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논문이 핀이라는 논문입니다. 네, 핀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PD 지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PD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t, x를 인풋으로 줬을 때 어떤 아웃풋 시그널, 어떤 온도를 가져야 하는지 ut, x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의 문제점은 이제 저희가 ut, x가 어떤 값을 가져야 하는지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하는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ut, x가 어떤 값을 가져야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희가 이것을 t로 미분한 것과 x로 두 번 미분한 것이 이러한 PDE의 지식, 이 PDE를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는 지식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로 미분한 것과 x로 두 번 미분한 것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다음과 같이 로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새로운 로스를 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partial derivative 이 편미분 값들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이 ut, x는 사실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이기 때문에 여기서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이기 때문에 이 뉴럴 네트워크를 t로 미분하면 이 partial derivative를 이 t에 대한 편미분 값을 저희가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편미분 값은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을 통해서 쉽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기서 보이는 이 t에 대한 미분과 x에 대한 이계 미분을 쉽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PDE 로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에게 이니셜 포인트와 이니셜 컨디션과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지기 때문에 해당 지점에서는 이제 그라운드 로스와 프레딕션 간의 MSE 로스를 추가적으로 학습 로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희에게 어떤 두 가지 타입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니셜 컨디션과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지는 포인트. 이거를 이제 이니셜 바운더리 포인트라고 말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 ut, x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프레딕션과 그라운드 트루스 간의 MSE 로스를 통해서 로스를 부여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콜로케이션 포인트라고 보이는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파란색 점으로 표현된 곳에서는 저희가 이 ut, x 즉 어떤 온도를 가져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을 이용해서 어떤 법칙을 만족해야 한다라는 식의 이 PD 로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핀에서는 이 그라운드 트루스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 테크닉과 PD 지식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통해서 그 그라운드 트루스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메소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지식을 설명했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 그라운드 트러스 부족을 해결했다고 했는데 사실 아까 그림으로 봤을 때 넷이 크기에 비해서 막 그라운드 트러스가 한 100개밖에 없고 되게 적은 상황인데 또 중간 부분에서 경로가 되게 많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중간 부분에 어떤 경로가 나와도 그 끝부분이 그 컨디션 만족하는 건 많을 것 같고 그게 이제 PD 로스를 준다고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네,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PD로서의 한계점이고요. 이 논문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영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PD 로스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PD 로스를 주기는 하지만 저희가 관심 있는 해는 하나로 정해져 있고 그 관심 있는 해를 하나로 정해주는 것은 이니셜 컨디션과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저희가 어떤 이니셜 컨디션과 바운더리 컨디션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이 원디 히트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어떤 솔루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ut, x는 0인 경우 즉 여기서 이 시간에 따른 변화도 없고 이 공간에 따른 이계민분의 변화도 없는 경우에 이 솔루 있는 경우가 모두 솔루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다른 복잡한 함수들 역시 어떤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어, 이렇게 이니셜 컨디션과 바운더리 컨디션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은 이 법칙을 만족하는 해는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관심 있는 해, 즉 저희가 정답해라고 하겠습니다. 정답해라고 하는 것이 정답해이면은 이제 PD 로스가 낮은 것은 자명하지만 그 역은 이제 보장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핀의 학습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이 왼쪽이 그라운드 트루스, 그리고 이 중앙이 프레딕션, 그리고 오른쪽이 PD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과 중앙을 비교해 봤을 때 이 프레딕션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그 동일한 지점에서 이제 PD 로스를 보게 되면 오히려 괜찮게 예측한 것보다 더 낮은 PD 로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즉, 여기서는 어떻게 바운더리 컨디션과 이니셜 컨디션을 만족하는 어떤 해를 찾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어떤 임의의 잘못된 PD 로스만을 고려한 어떤 쉬운 해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PD 로스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그것에 이어서 이제 프로파게이션 하이포터시스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니셜 컨디션과 바운더리 컨디션이 어떤 PD의 유니크니스를 만들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것과 동일하게 이제 핀이 저희가 원하는 정답회로 컨버지 하기 위해서는 컨버지 하는 것은 이 이니셜 컨디션과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니셜 컨디션과 그 코렉트 솔루션인 경우에는 이니셜 컨디션과 바운더리 컨디션이 그 내부에 있는 점들, 즉 콜로케이션 포인트가 있는 점들로 잘 정보가 이제 전파가 돼야 이제 코렉트 솔루션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토이 익스페리먼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리즈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과 같은 ODE를 이제 하나 임의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초기 조건을 다음과 같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실 이 식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이 지점에서 0이라는 이니셜 컨디션만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PD를 핀으로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점선으로 보이는 것이 그라운드 트루스입니다. 그래서 이터레이션이 그러니까 이 이터레이션의 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이 이니셜 이니셜 포인트에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 그라운드 트루스에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부터 어떤 이니셜 컨디션과 바운더리 컨디션에 있는 정보들이 점점 뒤에 있는 포인트들로 정보가 전파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즈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PD 로스의 리미테이션이라고 하면서 보여드렸던 그림에 대해서는 프로파게이션 페일리어라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문제가 핀의 학습이 잘못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파게이션 페일리어가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어떤 학습 초기를 생각해 봤을 때 이니셜 컨디션과 바운더리 컨디션으로부터 먼 지역, 이렇게 바운더리 컨디션으로부터 먼 지역에서는 저희가 어떤 PD 로스만을 고려해서 PD 로스를 최대한 낮게 하는 식으로 솔루션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잘못된 솔루션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잘못된 솔루션에서 빠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솔루션 역시 어떤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프로파게이션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본 것과 같이 이 부분에서 한번 잘못된 솔루션으로 빠지게 되면 그 주위에는 잘못된 정보가 전파돼서 이 그 잘못된 정보가 전파돼서 이 전체 부분들이 점점 잘못된 솔루션이 학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만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가요. 이 상황 세팅에서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이야기로는 바운더리 컨디션 또는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네. 그 정보랑 어떠한 PDE 이퀘이션이 있을 때 그 이퀘이션을 만족하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면 유니크니스가 보장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인테리어 포인트들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인테리어 포인트들은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만 만족하게 만들고 네. 바운더리 컨디션은 실제 값을 맞게 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핀에서 실패한다는 게 약간 그 용어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핀이 학습을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그라운드 인테리어 포인트 안에서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으니까 네. 이거는 얘가 못했다라기보다는 당연히 알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핀의 목적 자체가 저희가 이때 그 승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PD의 해만을 핀의 상황을 제외하고 이제 그 PD를 푸는 것에서만 봤을 때 어떤 이니셜 컨디션과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어떤 해가 유니크하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핀의 목적은 그 해를 정확하게 찾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학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승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얘가 잘 못 찾아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결국 저희 목적은 어떻게든 이것을 정확한 해로, 그러니까 저희가 어, 원하는 해를 학습하도록 학습시키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 그 학습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잘못된 솔루션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질문 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프로파게이션이 실패했을 때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파게이션이 실패하는 상황에서도 이 이니셜 컨디션과 바운더리 컨디션과 가까운 부분에서는 코렉트 솔루션으로 이제 수렴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먼 부분에서는 이제 롱 솔루션을 학습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PD 로스를 확인해 보게 되면은 이 코렉트 솔루션에서는 당연히 이 PD 로스가 낮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롱 솔루션 부분에서도 역시 이 PD 로스가 낮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두 이 두 지역 간의 사이에 있는 부분에서는 급격하게 PD 로스가 높은 부분이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어떤 서로 다른 두 개의 해를 이제 붙여놓고 이제 그 중앙 부분을 약간 스무딩한 것처럼 학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떤 PD의 법칙을 만족하기가 힘들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저러한 옵저베이션으로부터 저희가 저러한 옵저베이션으로부터 이제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높은 PD 로스가 나타나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즉 어떤 정보 전달에 있어서 어떤 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해,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해를 찾기 위해서는 이 PD 로스가 높게 나타나는 부분을 집중해서 학습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PD 로스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일 텐데요. 여기서 이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빨간색 네모박스 친 부분에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조금 더 부여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많이 부여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굳이 추가하지 않더라도 그 로스를 합칠 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가중치를 주어 로스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은 조금 다르지만 그 프라이어 웍 중에 높은 PD 로스를 갖는 부분에 집중해서 학습시켜 보자라는 논문이 이미 몇 편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프라이어 웍들에서는 이제 PD 로스가 높은 부분에서는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더 많이 뽑아서 추가해주고, 그리고 낮은 곳에 그 PD 로스가 낮은 곳에서는 낮은 확률로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뽑아서 추가해준다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핀을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PD 로스를 이제 전체 필드에 대해서 다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어프록시메이션 하기 위해서 이 덴스셋이라는 것을 미리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 보이는 그림과 같이 먼저 덴스셋을 정의해서 이 전체 필드에 대한 PD 로스를 어프록시메이션 하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이제 추가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추가해 줄 때 다음과 같이 이 PD 로스에 비례하는 확률로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샘플링 하고요. 그리고 그 샘플링된 포인트를 이제 이 콜로케이션 포인트 셋에 추가해서 학습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PD 로스가 높은 부분에 더 많은 콜로케이션 포인트가 부여되기 때문에 네, PD 로스가 높은 지역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방법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코스트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덴스셋을 정의한 이후에 계속해서 매 K 이터레이션마다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계속해서 더해주기 때문에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더 코스트가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 K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K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K라는 옵티멀 K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단점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이제 P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PD 로스의 P놈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P놈은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가 이제 3차원 벡터라고 생각했을 때 P놈은 이제 다음과 같이 x1의 P승 그리고 x2의 P승 그리고 x3의 P승을 다 더하고 그것을 이제 P분의 1승을 해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P가 커질수록 더 큰 값에 집중을 하게 되는 더 큰 값에 의해서 이 P놈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결국 P가 높아질수록 더 높은 값에 높은 웨이트를 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옵티멀한 P를 모른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P가 높아짐에 따라서 학습이 점점 더 언스테이블해지는 경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샘플링 메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샘플링 메소드는 어떤 콜로케이션 포인트 셋을 먼저 초기화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콜로케이션 포인트 셋을 만들 때 어떤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샘플링을 통해서 초기에 콜로케이션 포인트 셋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샘플링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PD 로스를 계산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 노란색 점들이 각 지점에서의 PD 로스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이 각 콜로케이션 포인트에서 나타나는 PD 로스의 평균을 하나 구해주고요. 그리고 그 평균보다 높은 그 PD 로스를 갖는 콜로케이션 포인트는 저희가 유지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콜로케이션 포인트 셋에서 없앱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 평균보다 낮은 콜로케이션 포인트는 제외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제외된 콜로케이션 포인트의 수만큼 다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다시 샘플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학습시키고 샘플링하고 학습시키고 이런 방식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샘플링 알고리즘은 비교적 간단한데요. 근데 이제 샘플링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이터레이션을 이제 돌려봤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첫 이터레이션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니폼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PD 로스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에서만 이 첫 번째 뽑은 콜로케이션 포인트가 남아 있고 다시 나머지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뽑아주고 그리고 그런 방법을 반복하다 보니 높은 PD 로스가
나타나는 지역에 이제 콜로케이션 포인트가 점점 모이는 모습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이 샘플링 프로퍼티 여기 이 샘플링에서는 세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프로퍼티에 대한 효과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증명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실험 파트에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론적인 증명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리테인이라고 나오는 것은 그 PD 로스가 에버리지 PD 로스보다 높은 콜로케이션 포인트는 유지를 하는 프로퍼티인데요. 그 프로퍼티를 이용하게 되면은 콜로케이션 포인트가 아까 이제 점점 PD 로스가 높은 지역에 쌓이는 것을 관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D 로스가 쌓이다 보니 높은 PD 로스가 있는 부분에 저희가 집중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 Theorem 4.1 Accumulation Dynamics Theorem이라는 것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Accumulation Dynamics Theorem이 의미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PD 로스가 있을 때 PD 로스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러면 이터레이션을 무한번 반복하게 되었을 때도 그 PD 로스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이 샘플링 알고리즘을 무한번 반복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계산하게 되는 PD 로스의 평균 값이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이 결국에 가장 높은 PD 로스 그러니까 가장 높은 PD 로스를 갖는 콜로케이션 포인트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터레이션을 무한번 반복했을 때 PD 로스의 익스펙테이션이 가장 높은 PD 로스를 갖는 지점으로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터레이션이 반복될수록 점점 이 PD 로스가 높은 지역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CRM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로퍼티는 리샘플 프로퍼티입니다. 리샘플 프로퍼티는 저희가 이제 PD 로스가 평균보다 낮은 애들은 이제 버리고 이제 다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뽑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리샘플을 함으로써 저희가 높은 PD 로스 지역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제 그러니까 PD 로스가 비교적 낮은 곳에서 또는 모르는 지역에서도 이제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뿌려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모드 콜aps를 예방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주장을 이 Theorem 4.2 논 empty theorem을 통해서 이제 그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논 empty theorem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희가 이 이터레이션 저희가 이 샘플링을 할 때마다 리샘플되는 콜로케이션 포인트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은 존재한다라는 그런 theorem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적어도 한 개의 콜로케이션 포인트는 높은 PD 로스 지역이 아니라 랜덤하게 뽑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역시 고려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릴리즈 프로퍼티인데요. 릴리즈 프로퍼티는 PD 로스가 평균보다 낮은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버리는 그런 동작을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프라이어 워크와 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프라이어 워크에서는 저희가 어떤 덴스한 콜로케이션 셋을 하나 정의하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PD 로스가 높게 나타나는 곳에 그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추가해주는 식으로, 즉 이터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학습에 소요되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제 샘플링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 릴리즈라는 프로퍼티를 통해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기존의 샘플링 방법보다 이제 줄일 수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 네. 인포메이션 배리어 쪽에서 네. 그 인포메이션 배리어가
주로 어느 위치에 생성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 저 그림만 봤을 때는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랑 그 인테리어 포인트 사이에 일단 하나만 이렇게 생기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뭔가 인테리어 내부에서도 이렇게 배리어가 생성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아, 네. 그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배리어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도 그 PD 로스가 계속해서 그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학습 중에서도 바뀌고 그리고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그 인테리어 포인트에서 배리어가 이제 생성이 되는 경우에는 주변의 값들이 이미 커렉트한 그런 솔루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배리어를 로스를 줄이는 그 가중치를 둬서 콜로케이션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학습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혹시 그런 문제가 보고가 됐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이제 프라이어 웍에 따르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은 그 수렴 속도가 느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PD 이 높은 이렇게 높은 지역에서도 집중을 하고 있지만 사실 계속해서 리샘플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인포메이션도 프로파게이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코렉트 솔루션의 인포메이션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동작을 그 리샘플을 통해서 달성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시 이제 실험 파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실험에서 어떤 PD를 사용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서는 어떤 대류 방정식을 하나 사용을 했고요. 이 대류 방정식에서 베타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이 베타라는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라서 솔루션의 경향성이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베타는 10일 때보다 베타는 30, 50, 70일 때 더 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관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행 연구들에서 이 베타가 커질수록 어, 핀의 학습이 더 잘못된 솔루션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핀의 학습이 실패한다라는 선행 연구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베타는 30일 때 그리고 베타는 50일 때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퀘이션은 앨런 칸이라는 이퀘이션인데 이것은 리액션 디퓨전 모델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프레딕션 퍼포먼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1000개의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베이스라인으로 어떤 것을 썼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핀 픽스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습함에 따라서 콜로케이션 포인트 위치를 바꾸지 않고 그냥 고정된 위치에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두고 학습을 한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다이나믹은 이제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계속해서 랜덤하게 부여해주는 방식을 말하고 이 세 가지 C가 들어간 이 세 가지는 사실 PD의 솔루션은 커저리티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커저리티가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의해서 현재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 원인 결과가 있습니다. 즉 t는 0초일 때의 솔루션이 있어야 t는 1초일 때가 존재하고 t는 1초일 때가 있어야 t는 2초일 때가 존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커절리티가 있는데요. 그런 커절리티의 논리를 담아서 학습에 반영한 것이 이 컬 레그 C핀입니다. 그리고 이 랄지 라드 랄디라는 베이스라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희가 아까 덴스셋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추가해 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류의 이제 베이스라인을 말하고요. 이 L 인피니티는 인피니티 놈을 통해서 PD 로스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3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샘플링 기법을 이용한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커절 R3는 앞서 말씀드린 앞서 말씀드린 C핀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논리를 이 R3 샘플링에 끼얹어서 학습을 시킨 모델입니다. 그래서 먼저 대류 방정식에서 베타는 30일대와 베타는 50일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이 이제
F폭이 10만일 때 그리고 150만일 때를 보게 되면은 이 경우에 이제 다른 것들은 굉장히 조금 망가져 있는 아직 학습이 덜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R3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다른 것보다 훨씬 빠르게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30만 번 돌렸을 때, 그러니까 다른 모델들이 충분히 수렴할 수 있을 때까지 돌려봤을 때도 역시 이 R3 샘플링을 이용한 결과가 가장 이제 퍼포먼스가 좋았다. 이로부터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포메이션 배리어를 낮춤으로써 학습을 진행한 것이 굉장히 유효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앨런 칸 이퀘이션에서도 마찬가지의 경향성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콜로케이션 포인트가 학습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이 R3 샘플링,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RG 샘플링, 즉 그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계속해서 더해주는 그런 베이스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터레이션 이 전에도 있지만 이 2만 번부터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잘라 온 것이고요. 어, 이 R3 샘플링을 이 R3 샘플링의 콜로케이션 포인트 디스트리뷰션과 PD 레지듀얼의 디스트리뷰션을 봤을 때 이 PD 레지듀얼이 높게 나타나는 곳에 집중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터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높았던 PD, 그러니까 이 PD 로스가 지금은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스케일을 보면 이 PD 로스가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포메이션 베리어의 높이를 점점 낮추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제 PD 로스가 이게 높게 나타나는 부분에 집중을 하다가도 이제 점점 어 그런 부분이 많아지게 되거나 아니면 이 PD 로스가 높은 지역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포인트가 이렇게 더 이렇게 와이드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점점 변하는 모습을 관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만 번에 도달했을 때는 거의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딕션을 봤을 때도 점점 이제 코렉트 솔루션으로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관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large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1000개의 포인트를 사용했지만 점점 이제 포인트가 추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R3 샘플링보다 더 많은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이제 프레딕션 퍼포먼스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한번 보자면은 이 large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한 번 PD 로스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어 다른 부분에 덜 집중하게 되는, 그러니까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PD 로스가 높은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그 PD 로스가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점 달라지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이 R3 샘플링에 비해서 조금 더 늦게 캡처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성능 차이가 있다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샘플링 이피션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R3 샘플링의 샘플링 이피션시가 가장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학습이 모두 완료된 뒤에 이 상대적 L2 에러를 계산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X축은 이 콜로케이션 포인트의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100개 그리고 1000개 굉장히 적게 쓴 것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적게 씀에도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적절히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다른 이퀘이션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은 경향성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R3 샘플링의 샘플링 이피션시가 사실 가장 좋았다.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도 이 R3 샘플링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낮출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저자들은 이 논문에서 어떤 핀이 그 모드를 캡처하지 못하는 문제, 즉 어떤 잘못된 솔루션으로 수렴하는 문제를 어떤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 새로운 관점이란 어, 이렇게 핀이 잘못된 솔루션을 찾는 것이 사실은 이 이니셜 컨디션과 바운더리 컨디션으로부터의 인포메이션을 잘 전파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또 그러한 이 가설로부터 R3 샘플링 메소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R3 샘플링 메소드는 이 샘플링 메소드를 통해서 이 잘못된 솔루션으로 수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첫 번째 웍이고요. 그리고 저자들은 그것에 더불어 이 메소드의 효과성을 이제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